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 핵심 문제 마지막 과목인 5과목 노동관계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관계법규는 2차 실무 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조금 공부하시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임산부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2번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45일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틀렸죠. 자, 출산 후엔 45일, 그리고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읽어보면은 뭐 당연한 내용들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 90일 또 120일 뭐 이런 식으로 또 출산 전과 전후 휴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용자의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의 시간을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만일에 근로자가 해야 하고 싶다 그러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4번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용보험법상 취업 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간 해당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자, 요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3년인데, 자, 이제 3년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친구들이 뭐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취업 촉진수당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구직급여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도 3년이고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도 3년이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있어요. 이 급여에 대한 것도 소멸시효가 3년이고요. 그리고 임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도 3년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 3년이고요. 그리고 또 2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뭐가 있냐? 보통 서류 보존 기간이 2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뭐 공부하다 기억이 안 나실 때, 서류 보관 기간, 보존 기간. 그러면은, 2년이 제일 많지 하고 2년을 찍으시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구분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개발 훈련 얘기 나왔다. 그러면 훈련 목적과 이제 훈련 실시 방법 두 개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3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양성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뭐야 이거 두 번 중복이 됐네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다. 요 내용이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요. 이제 훈련 목적에 나누어지는 게 이제 양성훈련이 있고요. 한번 써볼게요. 양성훈련, 그리고 향상훈련, 그리고 전직훈련, 이게 이제 훈련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 방법 있죠. 여기 지금 문제가 구분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시 방법에 따로 나와 있고 이제 직업 구분이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구분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목적이 아닌 구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다 맞는지 어쨌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시 방법으로 봤을 때는 집체 훈련이 있고요. 현장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하는 원격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혼합 훈련이 있습니다. 자, 혼합 훈련은 이 집체, 현장, 원격 훈련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섞으면 이제 혼합 훈련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들 한번 볼게요. 집체 훈련은 산업체 생산 시설 및 근무 장소에서 직업 능력 훈련 개발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 요게 틀렸죠? 요거는 이제 현장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업 개발 1번 볼게요. 직업 개발 능력 개발 훈련. 어렵네요. 훈련의 목적에 따라 현장 훈련과 원격 훈련. 아니죠. 훈련 목적에 따라 나누는 건 양성 훈련과 향상전 훈련, 그리고 전직 훈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혼합 훈련은 전직 훈련과 향상 훈련을 병행하여 하는 게 아니라 실시 방법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됐을 때 이제 혼합 훈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촉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가 중고령자의 기준 연령으로 오른 것은 요거는 바로 푸시면 됩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요. 중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다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네요. 자, 일단 정답 보면은 2번입니다. 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여성이에요. 한성으로 되어 있죠. 여성이거나 남성처럼 이렇게 한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생략할 수 있다. 자,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자, 대신 홍보물이나 자, 교육 게시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정답이고요. 자, 1번 맞는 내용 볼게요.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막 분기별 1회, 반기 1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만 하면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대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아셔야 될 거, 성희롱 당했다. 그럼 무조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어디 신고하고 이런 걸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상황을 확인해서 뭐 어디에 보고를 한 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내용이다라는 개념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 되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 임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은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일용 근로자가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 뒤에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인데, 자, 이직을 했어요, 마지막 사업에서. 근데 산정된 금액이 임금 일액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니까 그 통상임금, 원래 지급해줘야 되는 통상임금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임금으로 기초 이행을 해서 임금을 산정해준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수급 자격계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자, 이게 기본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경우나 이제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기본 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 즉 그냥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금을 책정을 했던 경우에는 기준 보수를 기초 일액으로 한다라는 개념도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4번 볼게요. 산정된 기초 일액이 그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 일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자,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자, 수급 자격자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나오면은 최저 기초 일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라는 개념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외우는데 시간을 안 들이시는 게 더 좋죠. 이런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됩니다. 안 틀리면 좋지만요. 자, 7번 볼게요.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자, 요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2번, 3번, 4번은 일단은 안 된다라는 거죠.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 추가로 일단은 숙박업을 겸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인데, 사실 정확히 보면은 겸업할 수 없는 게 일단 결혼 중개업 안 되고요. 숙박업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접객업의 경업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대통령령이 정한 게 단란주점이랑 유흥주점은 더 안 된다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 세 가지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안 된다 라는 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 자주 말씀드렸는데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오면은 모두 고른 게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정답은 4번 모두 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하시는 분들 한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한번 풀어볼게요. 근로기본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이 왜 틀렸는지 봐야겠죠. 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에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해고는 30일 이전입니다. 30일 기준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30일 이전에는 일단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부 노동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되니까, 자, 요거 또 내용이 틀린 내용이 두 개나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한번 눈으로 꼭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5과목에는 숫자 관련된 시험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육아, 임산부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정답 볼게요. 정답을 한번 내용을 먼저 봐야겠죠. 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를 지급을 해줍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반을 줍니다. 자, 요 기준 머릿속에 꼭 담아주세요. 80, 50입니다. 자, 3개월, 4개월 기준으로 나뉜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시험도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죠. 자,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제조업은 일단은 정답 볼게요. 바로 정답은 100분의 2입니다. 자, 제조업은 그럼 100분의 2는 고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것들도 있겠죠. 자, 먼저 나오는 게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업, 그리고 임대업에서는 고용자 분들을 100분의 6은 고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업들 있죠. 이제 제조업은 100분의 2죠.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은 100분의 6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그냥 100분의 3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섞여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요 세 개는 외워주시고요. 5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2차까지 준비하시는데 좀 안 지치고 공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어떻게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빈출되는 각 과목별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시험 보시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만큼은 정말 꼭 알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나머지 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